네,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지금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강의나 서적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우선 2008년부터 웹기획 강의를 꾸준하게 하고 계시는데 이게 웹만사 지금 사이트거든요. 네, 이거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강의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원래 뭐 5주였다가 늘어난 건가요? 지금 8주로 되어 있는데. 네, 계속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의 기간 동안 강의를 해야지 네. 집중도가 유지가 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게 5주였었어요. 네네. 5주 정도 됐었을 때 이탈을 하지 않고 최대한 집중도 있게 강의를 들으시더라라고 네.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근데 이제 커리큘럼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5주가 되고 7주가 되고 8주가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비대면이다 보니까 네. 대면 강의를 할 때는 이제 사람들의 눈치를 좀 봐야 돼요. 눈치라고 한다면 저 사람이 알아듣고 있나? 얘기를 하는데 잘 못 알아듣고 있으면은 네. 더 쉽게 설명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커리큘럼이 거기에 딱 맞춰져 있거든요. 네. 근데 비대면 강의를 하면은 한 150% 정도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디오가 비면 안 돼요. 계속 떠들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네. 오히려 강의 시간이 더 늘어나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8주로 소개는 하고 있지만 사실 네. 9주나 10주를 하고 있어요. 매 시즌별로.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말씀? 늘어나요, 더 시간이. 시간이. 네. 지금 8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로그 분석과 빅데이터 이런 내용들은 최근에 추가된 내용일까요? 한 2, 3년 전부터 계속 고도화를 시켜 나가고 있는 커리큘럼이고요. 네네. 8주 완성 웹 기획 마인드라고 하는 강의를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 이 강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관심 있는 분들한테. 네. 어떤 강의다? 일단은 사실 저도 그 사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5세대 기획자이다 보니까 1세대 기획자들은 거의 오프라인에서 뛰시던 분들이에요. 오프라인에서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하시고 뭐 전략 기획을 하시던 분들이 이제 넘어오신 그런 경우였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역시 못 배웠죠. 근데 이제 많은 기획자들이 저는 사수가 없어요. 사수가 없어서 배우기 너무 힘들어요. 나도 사수가 없었는 걸.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이분들이 뭔가 쉽게 이 기획이라는 것들을 좀 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실무 중요하죠. 실무 중요한데 실무 단계에서 주니어에서 시니어로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스토리보드만 그릴 줄 안다라고 하면 시니어로 넘어가도 연차만 시니어지 주니어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이에서 이걸 뛰어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개념이더라고요. 우리가 뭐 수학의 개념 뭐 이런 개념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획에도 개념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알고 기획을 하는 거하고 모르고 그냥 내가 해왔던 대로 아니면 다른 사람 스토리보드를 보면서 그걸 따라하면서 그게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은 성장을 못 해요. 어느 정도 단계에 넘어갔었을 때. 그랬을 때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와 관련된 커리큘럼으로 강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수가 없어서 좀 혼자서 약간 배우면서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개념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면 될까요? 네네. 이렇게 줌으로 소통하시는 게 좀 많이 익숙해지셨나요 지금? 사실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대면 강의가 훨씬 재밌죠. 그러니까 대면 강의를 지금 한 10년 정도 한 거고 네네. 비대면을 이제 2년째 하고 있는 건데 비대면 강의는 처음엔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적응이 된 상태라서 재미있게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뭔가 얻어가는 지점에 있어서는 대면 강의보다는 비대면 강의가 훨씬 더 많이 얻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는 거에 대면 강의는 100%를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비대면 강의는 150%를 말씀드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빈 오디오를 어떻게 메꿀 것인가 하다 보니까 막 네네. 정말 저 머리 뒤쪽에 있던 그 경험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막. 네. 혹시 새로운 강의를 계획하고 계신지 또 궁금한데요. 지금에 있어서는 뭔가 새로운 커리큘럼으로 강의를 한다라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일단은 기존 강의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기존 강의 참석하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뭐 여러 온라인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조금 더 짧게 끊어서 진행하는 그런 강의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유튜브 쇼츠라던가 뭐 짧게 진행되는 패턴들이 요즘 대세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중력 있게 긴 시간 동안 동영상을 보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요. 맞아요.
하물며 극장에서 2시간 내지 3시간 영화 보는 것 자체도 힘들어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하고자 뭐 10분 서비스 기획 스터디 해가지고 딱 10분 동안만 강의를 하는 컨셉으로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좋다. 그래서 지금 몇 회를 좀 찍어 놓은 상태인데 좀 재밌게 하려고 네. 강의 화면에 초시계가 있어요. 네네. 10분이 막 갑니다. 근데 제가 한 8분 정도 되면은 막 쫄려가지고 말이 2배로 빨려져요. 네, 그런 것들을 네, 네. 같이 즐긴다라는 관점에서 네, 좀 약간 개그 요소도 좀 들어가 있고요. 네, 좀 재미있게 좋아요. 해보자 생각으로 좋아요.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오픈하시면 꼭 알려주십시오. 네네네. 이제 책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웹기획, 이 책을 쓰신 분이 야매님이다라는 것을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여기는 최준호라고 되어 있어서. 네네네. 맞나요? 네, 뭐 다 괴리감이 있으시죠? 괴리감이 있으시고 내가 그 사람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다들 깜짝 놀라시죠. 나도 그 책 있는데, 나도 그 책 있는데. 많이들 사 보셨죠? 지금 이제 책이 15,000권 정도는 나갔을 테니까 네. 아마 기획자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는 읽어봤던지 아니면은 뭐 지나가면서 봤던지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책의 존재는 알지만 이 책을 쓴 사람이 그쵸. 이 사람이야라는 건 잘 모르죠. 사실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네. 어쨌든 책을 썼다라는 거에 대해서 네. 좀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저는 네. 이제 덕업일치라고 하죠. 덕업일치. 네, 강의를 하는 거나 책을 쓰는 거나 일을 계속 오랜 기간 해오다 보니까 그 지식들이 쌓이고 또 그게 이제 또 책으로도 나오고 강의로도 나온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책의 넥스트에 대해서 다음 좀 심화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네네. 혹시 계획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시니어를 대상으로 해서 정확히 시니어라기보다는 주니어에서 시니어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이런 깊이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웹기획이라는 책이 애초에 좀 전체적인 걸 다 훑어서 기획에선 이런 일들을 해라는 것들을 이제 가이드를 해줬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조금 더 서비스 기획으로 좀 심화시켜가지고 서비스 기획자로서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형태의 후속작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 작가님 이거 혹시 보셨어요? 이 책 보셨어요? 최근에 제가 한번 봤죠. 어떤 계기로 보셨어요? 제가 최근에 IA를 써야 되는데 정보 구조를 만드는데. 네. 근데 고민이 하나 생긴 거예요. 이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팝업들은 어떻게 IA에 표현을 해야 될까 고민이 들다가 책상에 이 책이 딱 있었는데 그치 여기 있지 않을까? 그걸 봤는데 너무 자세히 써져 있는 거예요. 약간 이런 부분들까지 내가 상사분들한테 물어보면 혹시 귀찮아하지 않으실까? 각자 바쁜데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 보고 있다가 이 책이 약간 구원에 이제 그게 됐죠. 네. 이 책을 본 수강생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뭐 보통 수강을 하시면서 네. 저 그 책 샀어요. 그 책 잘 읽었어요라고 이제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이제 항상 뭐 다음 책 언제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으세요? 물어보신 지가 오래됐죠. 네. 지금 이 책이 나온 지가 이제는 나올 때 되지 않았나. 언제까지 쓸 거냐? 네. 언제까지 쓸 거냐. 네. 이 책을 쓰기 전에 어떤 인생과 쓰고 난 다음에 인생이 좀 달라졌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네네. 그 부분이 좀 듣고 싶은데 어떤 포인트? 네, 저도 그 이야기만 들었어요. 처음에 달라지는데 왜 달라지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책을 쓰다 보니까 이 책을 쓰는데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엄청 읽었습니다. 원래도 책을 많이 읽는 편이에요. 원래도 보통 제가 한 달에 책을 한 4-5권씩 읽는데 이 책을 쓰는 한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은 거의 책을 100권 넘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식을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말랑말랑해지는 머리들 그리고 생각의 다양성 그리고 사회를 바라보거나 관찰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지점들 이런 것들이 책을 쓰기 전과 후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매우 달라졌어요. 아 그래요? 네. 혹시 그 책을 쓰려고 하는 후배들이 있다면 네네. 그러니까 뭐 생각 정도가 있는데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하는 후배들이 있다면 좀 조언을 해줄 수 있겠어요?
책은요 쓰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책을 쓰고 싶으면은 지금부터 쓰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뭐 주니어가 됐던 시니어가 됐던 상관없이 그냥 쓰세요. 네, 그러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역량이 올라오게 돼요. 컨택이나 계약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셨어요? 일단은 여러 군데 컨택을 했어요. 원고를 가지고? 네, 원고를 가지고 컨택을 했죠. 근데 원고를 다 쓰고 컨택하면 안 돼요. 목차하고 챕터 1 정도만 써서 컨택을 해야 돼요. 다 써서 컨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써야 돼요. 처음부터. 목차만 가지고 컨택을 했고요. 저는. 네네. 그리고 이제 목차 괜찮은 것 같아 해가지고 그럼 챕터 1, 2를 좀 써봐 해가지고 이제 쓰고 나서 계약을 하게 된 거고요. 네. 근데 당시에는 되게 많이 까였어요. 아 그래요? 2016년도면은 이미 스마트폰이 많이 나와 있을 시점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출판사들이 기획안을 보면서 너무 올드해, 너무 고루해. 웹사이트 지금 모바일 시대인데 지금 이게 지금 먹혀? 이 시장이 있다는 건 알겠어. 하지만 이거는 지금의 트렌드가 아니야. 근데 이 책은 트렌드를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렇죠. 트렌드가 아니고 그냥 기본을 이야기하는 책이었었는데, 네네네.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한빛미디어 선택이 되면서 그분이 좋게 봐주셔서 이제 책을 내게 된 거고요. 많이 힘들었죠. 많이 갈굼을 당했죠. 네. 그 지금 쓰시고 계신 후속작은 혼자 쓰시는 건가요? 네, 지금 쓰는 건 혼자 쓰고 있어요. 아 이제 셋이서 못 쓰겠다. 공조가 되게 힘들어요. 아. 공조가 힘들어요. 일단 원고 스케줄 맞추는 것도 힘들고 네. 있는 글을 다시 컨센서스를 맞춰가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분량은 좀 적게 가더라도 혼자 쓰자. 그래서 지금 혼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바빠요. 아 네, 바쁘시고. 네, 바쁘고 네네. 뭐 개인적으로 친한 형이고 친한 동생이긴 하지만 네네. 다 바빠가지고 네네. 얼굴도 보기 힘듭니다. 주니어 기획자들한테 되게 좋은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니어 기획자들을 위해서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포인트에서 시니어 기획자들은 그 책에서 도움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이에요. 지금 컨셉 자체가 시니어 기획자로서 이런 서비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만들었어. 인사이트와 관련된 부분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책들이고요. 다음에 책은 조금 더 사례 중심으로 나오는 건가요?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저는 사례는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사례 중심으로 책을 쓰게 되면은요 책 쓰기 되게 쉬워요. 그냥 나온 사례 결과에다가 내 생각 덧붙여가지고 쓰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강연 같은 거 강연자들이 나와서 1시간 동안 자기 자랑하고 내가 이런 일 했어요 뭐 이런 것들 이야기 하잖아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런 형태의 강의를 하고 싶진 않았고 그리고 그런 형태의 책을 쓰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읽을 수 있게끔 진득하게 읽고 마치 누가 뒤통수 한 대 때린 것처럼 아 그렇구나 라는 것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책을 좀 써보고 싶어요. 네. 네. 블로그나 강의나 뭐 출판 활동들 이렇게 업무 외에 다양한 경험들을 공유하시는 그런 이유가 네네. 있으실까요? 그냥 제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정말 누구를 가르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금방 못했을 거예요. 저의 생각을 공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1도 없었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게 된 이유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스트레스를 푸는 데 있어서 그래 글을 써보자 해가지고 블로그를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글이 업데이트 속도가 되게 빠르잖아요. 지금은 사실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런지 글이 이렇게 많이 업데이트가 되진 않아요. 근데 한창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때는 이틀에 하나씩 글을 썼어요. A4용지 2-3장 분량으로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네. 글을 쓰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거죠. 야매의 이상한 생각과 공감. 이상한 생각과 공감은 뭘까요? 그 이상은 그 이상하다의 이상은 아니고요. 네. 이상을 추구한다 할 때 이상이고요. 아. 네. 공감은 그런 이상에 같이 공감을 해줄 사람들. 그래서 주로 그 야매 웹기획 가이드 쪽을 보시면은 그쪽에 보시면 주로 이제 그때 올렸던 기획 가이드들을 네. 주로 좀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하고 싶으신 게 좀 명확한. 네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는 블로그고요. 글 쓰는 게 스트레스가 풀려?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글 다 쓰고 탈고 버튼을 딱 누르면은 마라톤을 뛰고 딱 이제 결승전에 넘어왔었을 때 그 짜릿함, 짜릿함. 네, 그런 느낌하고 좀 비슷해요. 다음에는
기획자 비전이라는 주제를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흔히 이제 기획자라고 했을 때 저희가 뭐 다양한 능력들을 얘기하는데 예매님이 아까 얘기한 거는 이제 학습력과 습득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들을 좀 잘 기르기 위해서 평소에 훈련 같은 걸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많이 생각합니다. 많이 생각해요. 네, 일상에서 네. 물론 저는 뭐 음악을 들으면서 가지만 항상 그 소리로 듣기보다는 네. 눈으로 보고 저 상황이 무슨 상황이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관찰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가설들을 세우고 그 가설들을 검증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일상적으로 경험을 해요. 아, 일상적으로? 네. 그냥 그 상황만을 보는 게 아니고 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보거든요.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표현하는 방법들이나 뭐 주위에 이제 광고라던가 상품이라던가 뭐 어떤 컬러에 대한 밸런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그냥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 네. 저는 듣다 보니까 네. 관찰력도 되게 얘기 많이 하셨지만 그 관찰력 플러스 어떤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것도 갖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문제 해결 능력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이라는 걸 이야기를 할 때 그 분석의 범위를 집계와 해석까지로 마무리를 짓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분석은 그게 아니에요. 분석은 물론 집계하고 해석을 하는 부분도 분석의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 원인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수립하고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것까지가 분석의 범위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이 생각을 하고 일을 생활하지 않지만 그런 관찰력을 생활화하면서 이것들을 일적인 부분으로 좀 일부 대입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포인트네. 또 세 개의 직업을 살면서 갖게 된다고 해요. 야매님께서 뭐 이런 세 개의 직업 지금도 있으신 것 같은데 IT 쪽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IT가 아니면 혹시 네. 생각하시는 직업 있어요? 사실 저는 이런 인터뷰 자리에 와서 이야기하긴 참 그런데 네. 사실 저는 지금 요즘에 네. 그 도배하고 타일 배우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오, 의외네요.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이제 뭔가 생각을 젊게 가져가려고 하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이 젊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이를 보면 제가 이제 44살인데 네. 꼰대죠. 네, 어느 회사 가도 이제 부장님 소리 듣고 더 작은 데 가면 이사님 소리 듣고 그런 속칭 꼰대라고 불릴 만한 나이가 됐는데 이제 그런 지점에서 뭔가 이제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50 이후에 미래를 좀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배우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요. 네. 이 직업의 어떤 그런 특이성 그리고 성격의 특이성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싫어하고 뭔가 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 기획이라는 일 자체가 세밀하게 바라봐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접점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뜬금없이 네. 그래 도배와 타일이면은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지금 배우고 있어요. 배운 지는 지금 2달 정도 됐고 네네. 내년에 이제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해가지고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외이기도 한데요. 지금 갖고 계시는 지식으로 또 부가가치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아니면 뭐 감리사 쪽도 길이 있고, 어떤 서비스 관련된 어떤 자격증도 있는데, 네네. 약간 다른 일을 해보고 싶으신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는 생각하기 싫어. 이제는 좀 생각 그만하고 머리 좀 쉬고 싶다. 네, 머리를 좀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커머스 쪽에서 일을 하면서 네. 물류센터에서 일을 가끔 이제 도우면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서비스 플로우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피킹도 해보고 패킹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서비스를 파악하는 그런 과정에서 가서 일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 생각을 안 해. 그냥 주어진 결대로 그냥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몇 번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내가 어느 순간 되면은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냥 있어서 문득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전혀 접점이 맞지 않지만 취향 내지는 성향으로 봤을 때 그런 일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생각을 하는 게 싫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이제는 조금 내려놓을 부분들은 좀 내려놓고
굳이 고민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은 좀 고민을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네. 좀 네. 40대 접어들면서 조금씩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돌격대로서 야매님의 모습은 못 보는 건가요? 아니죠. 제가 이렇게 사실 전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30대 때 취득을 했고요. 네네. 그건 이제 저희 아버지 나중에 정년퇴임 하시면은 이제 이걸 하나 차려드려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따자 해가지고 네. 딴 건데 네네. 이런저런 것들을 좀 준비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자격증 취득하는 것도 하나의 준비 과정인 거고요. 근데 내년에 됐었을 때 제가 오너가 됐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준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런 걸로 이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네. 사람 미래가 뭐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가능성들을 굉장히 객관화해서 마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것을 자기네 인생에도 한번 적용시켜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획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잘하는 게 없거든요. 기획하는 거 말고는 잘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좋아하는 거는 많은데 잘하는 게 없다 보니 그럼 다른 잘하는 걸 좀 찾아보자라는 생각에 지금 그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또 하시면은 또 돌격대스럽게 또 잘하실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쉬운데요. 야매님의 큰 계획이 네.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고 뭐 작은 계획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내년에 준비했던 책이 출간이 되는 게 첫 번째 계획이고요. 도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책을 또 쓴다라는 게 되게 밸런스가 맞진 않는데 네, 여튼 책이 나올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온라인 강의를 이제 런칭할 예정이에요. 네. 네, 뭐 플랫폼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고 네. 네, 런칭할 계획이고요. 네. 네, 사이드 잡으로 준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인력 구성이 좀 되면은 뭐 예비 창업 프로그램이라든가 네. 이런 데 진행을 해서 네. 최소 운영 비용 받고 이제 좀 진행을 해볼 생각이고요. 뭐 결혼도 생각을 할 나이고. 네. 많이 늦었나요? 아니죠. 지금은 저는 늦지 않았죠. 네네네. 요즘 시대가. 네, 여튼 그 이외에도 조금 더 깊은 계획들이 있는데 이건 그냥 저 혼자서만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네. 말할 수 있는 계획과 아닌 계획이 있으니까. 네네네. 저는 오늘 야매님을 만나고 나니까 맵비님이랑 또 이제 되게 성향이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좀 맵비님은 좀 외향적인 기획자라고 하면 야매님은 되게 내향적이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뭔가 섬세하고 차분한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물론 기획자분들이 다 똑같은 역량과 다 똑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좀 야매님이 생각하시기에 스스로의 좀 기획자로서의 장점인 부분이 어떤 거인지. 제가 가족이 독자예요. 형제 없고 형제 자매 없고 독자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내성적인 성격과 어렸을 때도 혼자 놀았거든요. 집에서 맨날 이런 레고 같은 걸로 막 놀이하고 다양한 상황들을 설정해가지고 놀고 전형적인 히키코모리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더 많은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방법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들을 자연스럽게 익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저 내향적인 그런 성격 자체가 저한테는 제가 기획자로서 의 삶을 살아온 부분에 있어서 되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사이에 내향적이어서 힘들었던 점들도 많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이 기획자로서 일을 하게 된 근간에는 내향적인 삶이 근간이 되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하는 지점들이 저의 어떤 기획자로서의 장점 그리고 또 외적인 부분에서는 겹치지 않는 수많은 비즈니스 도메인을 경험을 해보면서 그런 경험들을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지점들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맥빈님이 어떤 서비스 사업의 어떤 다양한 경험치를 갖고 있는 기획자라면 이제 야매님은 가로축으로 어떤 서비스 도메인의 다양한 지점들을 경험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느꼈을 때는 학습력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되시고 또 그런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케이스에 대한 객관적인 태도가
저는 그러한 어떤 성장의 밑거름이 되지 않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너무 저도 그 배워진 만큼 좋았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야매님의 강의 들었던 분들이나 또 이제 기획수다의 시청자분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한마디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지금 시간이 정말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네네네. 뭐 얘기를 그렇게 얼마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되게 금방 지나간 것 같고요. 네. 거의 이제 제 개인 강의하는 것처럼 네. 편하게 강의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런칭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으셨는데 구독자 수가 아직 많지 않더라고요. 구독자 수가 더 네.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이제 두 자리인데 네네. 두 자리인데 이게 앞으로 세 자리 넘어서 네 자리 다섯 자리까지 넘어가서 네. 이제 실버 버튼 받고 어. 네, 아직 좀 먼 미래인가요? 네네네네네. 저도 사실 되게 이런 형태의 컨셉의 그런 인터뷰 내지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은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또 이렇게 생각했던 서비스 혹은 컨텐츠가 나와서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또 로디님도 오랜만에 뵐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그러니까 같이 강의를 같이 이 업에서 진행을 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사실 뵐 기회가 많지 않아요. 맞아요. 또 그리고 또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얼굴 볼 기회가 정말 많지가 않은데 그런 관점에서 또 마침 또 이렇게 뵙게 돼서 참 기뻤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강의는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강의는 계속 진행을 할 거고 거의 상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뭐 강의를 통해서 뭐 그간 많은 분들을 뵈왔었지만 6, 7천 명 뵀을 거예요 아마. 근데 앞으로도 계속 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외적으로도 뭔가 개인적인 어려움, 그 강의를 꼭 듣지 않으시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나 뭐 상담이 필요하시면은 저 개인 채널을 통해서도 문의해 주시면 제가 기꺼이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활용을 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너무 맞습니다. 자, 오늘은 기획자의 어떤 끝은 어디인가를 보여주신 야매님에 대해서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또 다음 기회에 또 새로운 기획수다와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네.